유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유산세가 정말 많긴 많구나 이렇게 느껴진 게 있으세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확실히 그 생체 나이를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유산율을 무시를 사실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맞아요.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뭐 몸이 힘든데 잘 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유산이 되는 경우를 저도 실제로는 좀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종류가 많아요. 뭐 화학적 유산, 계류 유산, 절박 유산 막 이렇게 많던데 보통 어떤 종류들이 좀 있나요? 뭐 다양하게 있죠. 사실 유산의 이유는. 근데 이제 화학적 유산 같은 경우는 그냥 임신 호르몬만 올랐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임신낭은 보이지 않고 임신 호르몬만 초기에 올랐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왜냐면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임신낭이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보인 적이 없고 그냥 임신 호르몬만 올랐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그건 저희가 임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은 뭐 임신 수치도 한 6,500 이상 올라가야 줘야 되고 아기 낭도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 수치만 올라가 있으면 보통 4, 5주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임신도 2줄로 보이고 초반에는 짙어지는 듯도 하지만 사실은 임신이 아닌 거죠. 계류 유산은 뭐고 절박 유산은 뭔가요? 아까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절박유산이라고 피고임을 저희가 절박유산이라고 말씀드린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착상은 돼 있는데 약간 불안정하게 착상이 돼 있는 상태. 하지만 뭐 그거는 착상 과정일 수도 있고 착상이 됐는데 일부가 약간 분리되면서 피가 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상태를 총칭해서 저희가 절박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 유지가 잘 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이런 경우는. 네네, 절박유산은. 근데 왜 말을 이렇게 무섭게 유산이라고 붙여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냥 엄마 좀 피고임이 조금 보여요. 근데 좀 안정 충분히 취하세요. 보자고 그렇게 보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제 거기다 약간 조금 이제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뭐 이러다가 갑자기 피가 왈칵 나시고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유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건 절박 유산 판단하고 이건 다 초기 얘기겠네요. 그러면 절박 유산은 초기입니다. 계류 유산은 또 뭐예요? 계류 유산 같은 경우는 아기가 이미 다 자기 모양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류 유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심장도 안 뛰고 더 이상 크지도 않고 하는 상태죠.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 유산이란 건 다 계류 유산인 거예요? 모든 자연 유산은 사실 그죠, 계류 유산이라고 보셔야죠. 태안에서 아기가 죽어 있는 상태니까. 왜 생기는 거예요? 왜? 대부분 원인은 불명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초반에 이제 계류 유산이 되는 경우는 굳이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검체를 직접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내보면 원인을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이 만들어졌던 거 자체가 염색체 이상이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소태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뒀어도 계속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아기가 살아남았을 때는 뭐 더 후기까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혹시나 태어났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기일 수 있고 그보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생존이라도 가능한 아기인데 이렇게 일찌감치 그조차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냥 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정말 엄마 잘못으로 그랬을 수도 있나? 엄마 잘못으로 유산이 되려면은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해요. 내가 유산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거의 뭐 유산을 일으키는 어떤 약을 먹거나 뭐 어떤 다른 외부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런 거는 엄마 잘못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죠. 근데 유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거 어떻게 해요? 2번, 3번 만약에 유산을 반복하게 되면 이건 따로 뭐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3번이 임신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유산이 돼버리는 경우를 반복 유산이라고 3회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궁의 착상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엄마의 자궁 내막 그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엄마의 어떤 면역계나 그런 자궁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피 검사라던가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볼 필요가 있게 되긴 해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네 번째, 5번째 임신 시도가 확률이 확 줄어요? 아니면 어쨌든 임신은 그냥
퍼센테이지는 똑같은 거예요? 반복 유산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우연찮게 3번이 되시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많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유전자의 문제로 그런 거라서 착상전 유전 진단을 통해서 선별해서 배아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험관 시술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3번째까지 유산을 겪으시다 4번째, 5번째 또 임신이 잘 되시기도 해서 이제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리고 착상과 관련을 해서 이제 자궁의 어떤 혈류라던가 그런 것들, 자궁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복용을 시켜가지고 좀 조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번 이상의 임신 후에 자연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산부인과에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 시도를 하고, 혹은 임신이 됐다면 4번째 됐다면 혹시 이게 착상이 잘 유지가 되는지도 계속 조금 더 가까이 많이 좀 산부인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모니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원인도 잘 모르는데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궁 내막 안에 뭐가 있었다, 근종 같은 게 보였다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임신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사실 이 유산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게 없죠. 아니면 절박 유산의 피고인이 많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 초기 계속 입원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입원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절박 유산기가 있으신 분들 들어보면은 되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본인이 움직임이 되게 많으셔. 그래서 뭐 어떠세요? 움직임 뭐 하세요? 주로 한우로 생활 뭐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 못 쉬시는 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병원에 있으면 그냥 쉴 수 쉬는 게 내 일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확실히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는 몸 좀 좋고 컨디션도 좋아지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서 임신이 잘 유지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유산을 겪으셨어요. 그 뒤에 다음 임신 시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임신을 겪고 다음 생리가 시작이 되시잖아요? 가능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배란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심리적으로나 이제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을 내가 못한다면 사실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몸에 크게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임신 바우처 정부에서 지원되잖아요. 요즘 그 임신 전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금액이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애기집이 보면 그 임신 바우처는 나오니까 만약에 유산을 겪으셨다면 그 유산을 겪은 뒤에도 이 바우처 쓰실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게 위안은 전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임신 후에 그 처치나 아니면은 관련돼서 뭐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약을 사 먹고 싶다 이럴 때 정부 지원금도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